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일을 좀 볼 일이 생겨가지고 하다가 이쪽까지 하다가 이쪽을 다 설명을 못했어요. 마저 이게 여기 설명하고요. 일단 좀 여유가 되면은 이쪽 조금 더 이쪽 좀 들어가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쪽 난에는 크게 할 건 없어요. 크게 할 건 없고 요거는 뭐 했고 커브 돌출 이거 했으니까 뭐 요거 하고 뭐 요런 거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잘하면 여기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럼 마저 설명 못한 거요. 피트죠, 피트. 허용 오차를 다시 맞추기. 서피스. 일단 서피스 이렇게 그립니다. 알트에서 하나 복사하고요. 여기 하나 저 선을 커브를 그리죠. 그리고 토레일로 했어요. 해서 슬러시 추가를 할게요. 법선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오스냅에서 수직점 찝으시고요. 수직점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오스냅 밑에 개체 스냅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수직점. 그럼 이제 쭉 가다 보면 수직점 걸리죠? 수직점 걸렸어요. 하나 더 넣을까요? 뭐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이걸 토레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이 제어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어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브를 하나 딸게요. 요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요. 일단 보시고요. 잠가 놓고요. 컨트롤 Z 이걸 잠그고 얘네들을 레이어에서 대체 레이어 변경을 해서요. 잠가 놓을게요. 잠가 놓습니다. 일단 잠가 놓을게요. 그리고 얘 켜놓고 보시면 제어점이 너무 많은 거, 우리 아이소 커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편집하기가 힘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여기에서 일단 약간 줄여줍니다. 줄여주기 피트 서피스는 본인이 허용 오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허용 오차가 0.01로 되어 있죠. 너무 작은 거라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허용 오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0.05 정도 했어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여기 흰선 보이죠? 여기 분명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요거 말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흰선이 보이시죠? 흰선 아까 먼저 커브 먼저 이 서피스에 요거 피트 커브 하기 전에 피트 커브랜다. 피트 서피스를 하기 전에 먼저 커브를 따놓은 거죠. 양쪽에 그 면에다가. 그리고 피트 서피스를 걸었어요. 차이 거의 안 나죠? 이렇게 흰선하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면 흰선하고 이 까만 부분 조금 보이는 게 좀 차이예요. 거의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은 좀 줄여주시든가.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것도 콜라보가 있습니다. 나름의. 지금 현재 피트 서피스를 해서 이렇게 면수점 아이소 커브 수를 줄여놨어요. 모양은 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좀 일정치가 않고 한쪽으로 좀 집중돼 있잖아요. 이때 요거 서피스 재생성 을 클릭합니다. 서피스 선택해요. 엔터. 현재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길게 가고 있죠. 이게 이제 U방향이에요. U방향이 현재 15개인데 여긴 10개, 원래는 15개죠. 15개. 그리고 V방향은 2개인데 이렇게 V방향 초록 보시면 여기 초록의 V방향은 원래 4개인데 이건 그냥 2개로 할게요. 2개면 뭐 1차로 해놓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차수 V 1차 서피스 재생성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럼 0.1의 차이가 나요. 0.1에. 아까 피트 서피스한 서피스를 피트 서피스의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서피스 그 형태에서 0.119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나쁘지 않죠. 같은 개수니까 확인.
자, 보세요. 이번엔 어때요? 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더 났죠? 흰 거하고. 이게 원래 처음에 그렸던 서피스의 그 커브를 딴 거라, 원래 이게 이 흰선의 커브가 본래 그거예요. 근데 요래도 조금 많죠. 그럼 여기서 좀 조정을 더 합니다. 다시 서피스 재생성. 그래서 이거를 한 13개 정도. 얼마나 차이 나나요? 13개, 0.2 정도 확인합니다. 더 많이 줄었죠? 근데 요 정도에서 또 다시 10개로 또 바꿔볼게요. 서피스 재생성 10개. 그럼 또 0.2개 차이가 나요.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싶을 때, 탑뷰에서 와이어프레임 펴놓으시고요. 여기 이제 제어점을 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 갑니다. 이 흰선에 맞춰가는 거죠. 흰선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린다는 말이에요. 원래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기 편한, 내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이제 서피스로 이렇게 재생성을 해서, 피트 커브는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한꺼번에 재생성을 해버리면 모양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먼저 피트 서피스를 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피트 서피스 건 이후에 커브 재생성, 서피스 재생성을 통해서 확실히 그 제어점 수를 줄이고, 우리 적당한 제어점 수로 이렇게 다시 원래 그 있던 형태의 그 커브에 맞춰서 이렇게 100%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그냥 거의 0.0m 이 정도 차이 정도로 맞추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올리시고요. 탑뷰 보겠습니다. 탑뷰를 활성해야죠. 이런 식으로 쭉쭉 가셔도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맞네요. 그리고 여기를 좀 더 빼고요. 이쪽으로 좀 올릴까요? 흰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흰선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맞춥니다. 최대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정도 조금 차이 나는 건 괜찮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저는 쓴다. 그렇기 위해서 피트 서피스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브 재생성, 서피스 재생성을 통해서 면을 이렇게 형태를 맞춰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맞네요. 이거죠. 이쪽이죠. 그리고 얘를 완전히 좀 더 내릴게요. 얘네들이 좀 너무 올라왔어요. 이것도 약간 법선 방향 맞춰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맞춰 가지고 사용한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고 자시고 할 건 없어요. 비슷하면 되니까. 이쪽에서 좀 빼주고요. 확실히 낮춰줘야 되겠네.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차이는 적당히 커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맞춰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 좀 더 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피트 서피스를 저는 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원래 있던 커브하고 별 차이 없는, 원래 있던 서피스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법선 방향도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그리고 또 제어점의 개수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권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가 용이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되게 구부러진 면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이런 피트 커브를 쓴다. 근데 피트 서피스를 쓴다. 근데 이 피트 서피스는, 이 피트 서피스만으로의 설명은 아까 설명했듯이 Alt 누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어점이 많아지면
다시요. 이제 투레일 들어가요. 투레일은 그냥 설명을 위한 투레일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일단 이 상태로 제어점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시고요. 일단은 제어점이 많은데 이걸 좀 줄여주겠다. 피트로. 피트 서피스. 이걸 이 제어점을 1차적으로 줄이는 데는 피트 서피스를 쓴다. 근데 피트 서피스는 면을 이렇게 분류해서 적당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형태의 내가 허용 오차를 0.05만큼만 줄이겠다. 오차를 주겠다. 그래서 누르시는 거고, 그리고 참 이게 있습니다. 차수는 최소한 2차수 이상이에요. 1차 안 됩니다. U3차, V3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U 방향이에요. 이건 3차로 놓으셔야 되고, V 방향은 차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V에다가 2를 넣으면 안 돼요. 최소가 2니까 2 엔터 하셔야 됩니다. 2를 넣으면은 최소 값이 2차로 나오기 때문에 2를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까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엔터. 잘 보세요. 아이소 커브가 많이 줄었죠? 아이소 커브가. 이게 바로 피트 서피스예요. 그러면 이제 제어점 수가 줄었으니까 통제하기가 쉽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거를 또 조금 여기 아이소 커브 간격이 요쪽은 많이 뭉쳐 있고 요쪽은 따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분배, 서피스 재생성을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못 드린 건 서피스 재생성은 면의 수도 고수로 맞춰주지만 면을 분배를 해줘요. 분배를 뭐 완벽하게 탁탁 끊어서 뭐 이렇게 뭐르죠? 딱 비율에 맞춰서 분배가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조금 부드럽게 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뭉쳐있는 걸 조금은 벌려준다. 그럼 원래대로 8개 똑같이 8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분명히 숫자가 줄 겁니다. 저기 분배가 좀 이렇게 뭉쳐진 게 좀 펴질 거예요. 확인. 자 보세요. 이렇게 좀 균일하게 펴졌죠? 균일하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써서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조금 어긋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맞춰간다. 이 커브에 맞춰서 좀 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피트 커브를 쓴다. 네, 뭐 정확하게 않겠습니다. 하다 보면 맞춰져요. 이렇게 가고 좀 하다 보면 맞춰집니다. 하여튼 피트 커브는 피트 서피스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볼게요. 피트 서피스 끝났고요. 디그리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긴 아까도 잠깐 하면서 설명은 중간에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했어요. 처음에 딱 켜보면 제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디그리가 이게 1차죠. 그러니까 차수가 1차, 디그리는 차수예요. 차수가 1차라 이렇게 점이 양쪽으로 두 개씩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차수를, 근데 면이니까 U방향, V방향 두 군데를 차수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그리라고 써진 거, 서피스 차수 변경, 차수 변경할 커브 또는 서피스. 완료되면 엔터. 자, U방향 있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간 U방향에 3차로 바꾸면 점이 최소 단위인 3차에 4개가 되겠고, V방향도 3차로 바꾸시면, 여기 지금 현재 떴죠? 새 V 차수, 이것도 3차로 바꾸시면, 이렇게 U방향으로 3개, U방향으로 4개, V방향으로 4개인 이런 서피스가 형성된다. 그게 차수 변경이다. 서피스 차수 변경. BG라고 써있는 서피스 차수 변경. 이거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3차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둥글게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분할 병합은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나와. 요 밑에 보시면요. 이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 설명하면서 할게요. 요거 보시면. 그러면 요거까지는 거고. 요거는 안 할 거고요. 트림 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트림 분리. 근데 트림 해제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걸 하시려면 이제 면을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해서 오늘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스플릿이라는,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를 거예요. 뭔가를 자르는 겁니다. 스플릿은. 그래갖고 날렸어요. 현재 이만큼이 잘라져 있죠. 근데 제어점 키면은 얘는 잘라져 있기 때문에 요거 아이소 커브가, 이 제어점이 이렇게 안 붙는 게 아니라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여기에 붙겠죠. 잘려지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잘려진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이어볼까, 다시
이어보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컨트롤 Z에서 대바꾸가 아닌 이상은 컨트롤 Y 했을 때 대바꾸가 아닌 이상은 이걸 원래 복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면을 복구하는 거예요. 잘라진 면을 복구한다. 트림 해제라는 것은. 자, 됐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이거 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복구한다. 잘려진 면을 복구한다. 그리고 트림된 서피스 수축. 이거 이제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커브를 하나 그려서 이것도 자를게요. 트림 분할로 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딜리트 했어요. 자, 이 면을 제어점을 켜보시면 원래 있던 면만큼의 그 부분에 제어점이 켜져 있죠. 이럴 때 트림된 서피스, 이게 잘라진, 트림이란 잘라져서 원래 모양에서 없어진 나머지 부분을 트림된 서피스라고 해요. 근데 이 트림된 서피스의 이 제어점은 원래 잘라지기 전에 제어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걸 좀 앞으로 당기겠다. 좀 가까이. 그럴 때 쓰는 게 트림된 서피스 수축입니다. 엔터. 이렇게 가까이 붙죠? 그렇지만 잘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일로는 안 붙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대로 딜리트 하고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잘 보세요. 그래, 한번 설명할게요. 트림된 서피스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컨트롤 C V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를 때 얘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안에 또 무슨 다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아이소 컵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아직은 자른 건 아니죠. 이제 자를 도구를 만든 거고 이제 분할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렸습니다. 딜리트. 이건 사선으로 잘렸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아이소 커브를 여기서 추출해서 아이소 커브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버렸어요. 버렸지만 제어점을 키면 어떻게 된다? 원래 잘라지기 전의 형태의 거기에 제어점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 너무 머니까 가까이 붙이고 싶어.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려면 요게 필요한 거죠. 요거 트림된 서피스 수축, 잘려진 서피스를 수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엔터 했어요. 이건 딱 붙죠. 근데 이건 요만큼 남죠. 이게 뭐냐면 아이소 커브로 잘려지면 아이소 커브 위치에서 잘려지면 요건 딱 붙습니다. 그런데 아이소 커브 위치가 아니라 이건 사선으로 잘렸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아무리 수축을 해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다. 어떻게 해서 자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듭점, 제어점이 그 서피스에 딱 붙느냐 아니면 조금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어떤 면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뭐 하시다 보면 또 설명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럼 요거 두 개 끝나고요. 이거 균이라는 이겁니다. 균이라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이거 로프트를 걸게요.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뭔가 이쪽 모양으로 좀 더 옮기고 싶어서 매듭점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엔터. 그리고 매듭점을 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거 아니네. 딜리트 하고요. 이거는.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이런 데가 좀 느낌상으로 좀 뻑뻑할 때가 있어요. 매듭점 때문에 이렇게 좀 뻑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균일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메이크 유니폼 균일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클릭하시면 조금 이제 펴집니다. 이렇게 살짝. 지금은 별로 굴곡이 없어서 그런데 살짝 부드럽게 이제 좀 돌아가게끔 한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조금 면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좀 어느 순간 매듭점을 막 집어넣다 보면 좀 뻑뻑한 좀 부자연스럽게 꺾이는 위치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때 이제 균일화를 해주면 그런 걸 조금 완화시켜준다.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서피스 주기화는 아시죠? 주기화는 킹크점을 없애버린다. 킹크점을 없애버리는 게 주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 면을 요걸 하나 그리죠. 컨트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쉬프트 누른 상태로 하다가 컨트롤 누르지 말고요. 컨트롤 누르죠.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돼요. 이건 그때 건볼할 때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걸 딱 끼시면 이렇게 여기 당기면 이제 뾰족해지겠죠. 킹크점이 있어서. 근데 이 면을 주기화를 주면 킹크점을 없애버린다. 주기화. 원래 객체 색채 아니오로 할게요. 아니오로 하면 원래 있던 것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객체 삭제 얘로 하면 원래 있던 거 없어져요. 근데 아니오로 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서피스 빼보시면 원래 있던 거를 주기화한 게 이거예요. 제어점 켜보시면 이제 킹크점이 없어졌으니까 점의 개수도 줄었겠죠. 켜볼게요. 자, 이렇게 요만큼 킹크점 자리에 있던 것들이 여기 이 방향 킹크점 자리가 없어지고 요거 셋 4개만 남은 거죠. 지금 형국이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딜리트, 여기도 이렇게 잡고 킹크점 딜리트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주기화 되는 거예요. 주기화라는 겁니다. 됐고요. 딜리트. 그리고 주기화까지 끝났고요. 닫힌 서피스 심조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닫힌 서피스, 그러니까 닫힌 서피스가 있어야죠. 요걸로 하죠. 요걸로 아니 여기 있는 걸로 하죠. 어차피 나중에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이렇게 조정해 놓고요. 폭파해서요. 이 뚜껑을 날려버릴게요. 딜리트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속성을 보시면 윗뚜껑은 열려 있어서 열린 서피스인데 심은 이쪽 시작점과 끝점에 이 서피스가 닫혔다 그래서 이건 닫힌 서피스가 아니라 닫힌 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열린 서피스예요. 닫힌 심이지. 여기서 보시면 닫힌 서피스 심이잖아요. 이건 잘못 설명된 거예요. 닫힌 심의 서피스예요. 이건 열린 서피스입니다. 분명히. 근데 심이 이렇게 닫혔다. 두 개가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 닫혔다.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닫혔다. 그겁니다. 이건 절대 닫힌 서피스 아니에요. 근데 요게 내용은 딱 보면 닫힌 서피스 심 조정이라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아니고 닫힌 심에 열린 서피스예요. 이건 열려있죠 분명히. 근데 여기 심이 닫혀있다. 심자리가 생겼다. 닫혀서. 요거를 옮겨주는 겁니다. 제가 좀 써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심이에요. 서피스는 항상 이렇게 모아서 붙이면 심이 생깁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심이 아니죠. 딱 붙었을 때 이제 심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심을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거 클릭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생기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지금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한 이쯤에 놓겠다.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있던 심이 일로 가면서 옮겨갔죠. 옮겨가면서 어떻습니까? 제어점이 더 많아졌죠. 심을 옮기니까 제어점이 많아진다. 근데 심은 옮길 수 있다. 이게 심 조정은 이렇게만 아세요. 일단 됐습니다. 심이 다시 한번요. 그럼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심은 여기 심 조정 클릭하면 여기가 심자리였죠. 근데 이제 커서가 움직이면서 막 이게 돌죠. 일로 옮기겠다 클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켜보면 심이 옮겨진 자리에 이렇게 제어점이 더 는다. 제어점이 더 는다. 그렇게만 아세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피스 심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안 하고요.
요거 전개 가능한 서피스 전개인데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다시 아이콘 요거. 얘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둘 다 이게 바닥에 면을 펴주는 명령어인데 지금 전개 가능한 서피스 전개는 이겁니다. 요거하고 틀린 이유를 딱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복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그리 U3 엔터 3차수 또 V3 엔터 했어요. 제어점 키고요. 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싹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면을 보시면 퍼스펙티브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싹 곡률이 생겼죠. 아니 곡이 생겼죠. 이렇게.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는 곡 생긴 게 아니죠. 이건 일자고 이 방향에서만 곡이 생겼어요. 이럴 때와 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나를 알트로 딱 했어요. 해서 알트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얘는 또 다시 제어점을 펴서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 면과 이 면은 잘 보세요. 이쪽은 얘들은 이 일자로 평평한데 얘들은 여기서만 둥글고 여기선 평평해요. 근데 얘들은 여기서 또 구불고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구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구불고 여기에서도 양쪽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다 구부러진 곡곡이라고 하는 면이 생겼죠. 근데 얘는 여기선 둥근데 여기선 어쨌든 일자잖아요. 위아래가 있는 일자. 이건 그냥 곡이고 이건 가로 세로가 다 곡이 져서 곡곡이라고 하는 구조의 서피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 전개 가능한 서피스 전개. 전개할 서피스의 커브 선택. 일단 커브 없으니까 그냥 엔터 할게요. 자, 이쪽에 생겼어요. 이쪽에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명령을 내려볼게요. 요거 전개 가능한 서피스 전개 생깁니까? 이중 망곡된, 자, 위에 읽어보는 거예요. 이중 망곡된 서피스를 전개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생깁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리고 위에 써 있잖아요. 한국말. 그래도 전개하시려면 스매시 명령을 사용하시거나 언롤 시프트 뭐 명령에 이거는 보지 마시고 스매시를 사용하라고 나오잖아요. 뭐냐? 그게 그 스매시라는 게 요겁니다. 고양이가 이 로드킬 당한 요겁니다. 요게 스매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건 이걸로 펴란 얘기죠. 곧 복곡이 아닌 복곡인 것은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다 곡이 이중으로 곡이 형성된 것은 전개 가능한 서피스로 전개할 수 없다. 이걸로 전개할 수 없는 복곡은 이 스매시로 전개를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합니다. 스매시로. 계속 하려면 엔터. 전개할 서피스에 커브가 없으니까 그냥 엔터. 자, 보십시오. 그냥 생겼잖아요. 복곡일 땐 스매시. 그리고 그냥 한쪽 곡으로 이렇게 된 거는 전개 가능한 서피스로 펴진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만 아세요. 스매시하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 끝났고요. 요걸 왜 간단히 설명하냐면 나중에 이제 뭐 R 올리고 아니면은 뭐 서피스 따라 흐름으로 뭘 올리고 할 때 요거는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꼬부라진 면이나 이런 걸 펴준다. 근데 요거는 양쪽으로 가로 세로로 꼬부라진 복곡은 안 되고 전개 가능한 서피스는. 그리고 이 스매시는 그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 스매시는 복곡임에도 불구하고 스매시로는 펴진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안 합니다. 나머지는 요건 안 하고 요거는 밑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거 지브라는 쓰시려면 쓰시고 얼룩말무늬 지브라. 근데 뭐 물건이 있어야죠. 이건 그냥 참조용이니까 이거는 뭐 모델링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이제 곡률 같은 거 이렇게 그 얼룩말 무늬로 보여주고 뭐 그러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 번만 켜볼게요. 뭐 물건 할 때, 제품 할 때. 그리고 요거는 정 가장자리 표시는 그것도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 여기 분석 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뭐 에휴,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엔 요건데 이건 진짜 설명할 거 없어요. 사각 똑같습니다. 기준점 그래갖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프론트에서 그리고 이거 뭐 저기 적어 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 뭐냐 치수 만약에 가로로 뭐 5 엔터 하면 5만큼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세로로 뭐 한 10만큼 엔터 하면 또 가겠죠. 그럼 이제 높이가 또 있으니까 높이 한 15만큼 딱 하면 끝나겠죠. 가로 세로 높이에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사각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이제 반지름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5 엔터. 그럼 높이 지정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10 엔터. 이러면 끝나는 거고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 이것도 뭐 중심 어디서 저기 위치할 거냐 구의 중심은. 근데 0에서 하겠다. 뭐 지름은 난 한 10으로 하겠다. 반지름은 바꾸시려면 요걸로 바꾸시고요. 근데 지름은 10이다. 엔터. 끝인 거죠. 요게 9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요건데 요거는 뭐 저거 지름이겠죠. 이쪽에서 이쪽. 뭐 이런 거. 딜리트. 됐고요. 타원체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타원체 중심하면 0엔터. 그리고 한쪽 축 정하고 반대쪽 정하고 높이 정하면 되겠죠. 높이는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보여요. 아니면 퍼스펙티브에서 전체 보시던가.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 보셔야 이제 높이가 보이죠. 클릭. 이거 이제 이것도 저거 그 뭐죠? 치수 넣으셔 하시셔도 돼요. 치수를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요거까지 끝났습니다. 이건 뭐 솔리드 뭐 이거 포물면 초점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엔터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면 이제 높이 나오겠죠. 이런 거 나오겠죠. 일렉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런 거 그냥 쭉 한 번씩 해보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요거는 한번 해볼 거예요. 원환은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커브 주변 이런 것들은 뭐 커브 다 설명하면서 거기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가 있어요. 수직은 뭐 해놓으면 똑같잖아요. 수직도 이렇게 0 엔터 해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직을 안 눌렀나요 내가? 수직 누르고 0 엔터. 그럼 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프론트 뷰에서 이제 원이 보이고. 우리 저 원 그릴 때 다 했잖아요. 수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쓰시는데 원안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에 되는 분 있고 잘 보세요. 원안 일단 0 엔터 했어요. 쭉 가죠. 그래서 한쪽을 그냥 찍을게요. 임으로.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찍은 데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근데 처음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요거를 내부 치수 고정 아니오가 되면 잘 보세요. 내가 찍은 자리에서 양쪽으로 가죠. 자 다시 그릴게요. 자 보세요. 0 엔터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임의로 자 탑뷰에서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찍은 자리에서 양쪽으로 갑니다. 양쪽으로. 이게 쓰기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0 엔터 찍고서요. 내가 찍는 자리를 찍고 나서 이 위로 가서 내부 치수 고정을 예로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부 치수가 되는 거예요. 찍은 자리가. 그래서 바깥으로만 나가죠. 바깥으로만. 이러면 오히려 치수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저거 고리 연고리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이러면 안 헷갈려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고 막 양쪽 바깥으로 나가면 치수 내경 치수 구하기가 좀 번거롭죠. 미리 내경 치수가 고정이 되면 내부 치수가 고정이 되면 바깥 두께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치수 고정 예를 하고 쓴다. 저는 뭐 무슨 연고리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쓸 때 원안을 쓰니까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파이프는 뭐 이거나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다중 커브 있고 가장자리 연속 있고 파이프는 그겁니다. 파이프는 쓰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 요거 먼저 하죠. 파이프 평평한 끝막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름 뭐 두께 뭐 나오고 그러는데 시작 반지름 나 3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끝으로 가죠. 이쪽에 있던 게 일로 가죠. 여기는 2 할 거야.
했어요. 다음 반지름을 지정할 점. 지정하지 않으려면 지정할게 하고 여기서 지정하면 또 여긴 일할 거야. 엔터. 이제 더 지정할 거 없으면 엔터. 그런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자의 이제 사이즈가 정해지면서 뚜껑이 막혔죠. 자, 그런데 뚜껑을 막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셔서 요거 파이프 평평한 끝막음을 일단 누르시고요. 선택을 하세요. 커브를.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시작 반지름을 주든 뭐라든 좋은데 주기 전에 끝막음이 평평하게 돼 있죠. 여기 그걸 딱 클릭하세요. 없음으로 합니다. 없음으로 하면 안 막혀요. 그러고서 이제 시작 반지름 2 엔터, 끝 반지름 1 엔터, 그리고 더 중간에 넣고 싶으면 3 엔터, 그리고 할 게 없으면 엔터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는 끝막음이 없이 뻥 뚫린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다시 그 명령 내릴게요. 요거 내렸어요. 가장자리 연속 선택 있죠? 이거 딱 클릭해 볼게요. 자동 연속 선택 예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엔터 했어요. 다음, 그래, 이것도 연속되는 연속 세그먼트 선택. 그래, 엔터 했어. 그리고 시작 반지름 2 엔터. 끝 반지름 3 엔터. 지정되지 않으면 엔터. 하나만 되네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건 그런 건가 봅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근데 요거 이제 파이프 둥근 끝막음 요걸 누르시면 이것도 가장자리 연속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다중 커브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거기도 있었나? 다중 커브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요거 평평한 끝막음. 다중 커브 있네요. 다중 커브를 선택하고 파이프의 중심이 될 커브 이렇게 두 개를 다 했어요. 엔터. 시작 반지름 1 엔터. 그럼 다 먹네요. 다중 커브는 다 먹네요. 다중 커브 선택 엔터. 이건 시작 반지름이 1이야. 근데 이거는 저걸 못하네요. 끝막음은 업선무로 했고 시작 반지름 1 하면 얘는 잘 보세요. 1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 하면 그냥 먹습니다. 이거는 파이프 시작 반지름이 아니네요. 그냥 파이프 반지름. 그렇지. 다중 커브 파이프의 중심이 될 커브를 두 개를 선택했어요. 엔터 치면 파이프 반지름이지 시작 반지름이고 뭐고 안 나오네요. 다중은 그냥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봅니다. 이 엔터 하면 전부 다 쭈루루 이 먹지 중간에 뭐 바꾸고 하는 거 없는가 봅니다. 네, 이런 거네요.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요거 지우시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는 여기죠. 요거 뭐 둥근 끝막음이라는데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것도 클릭했어요. 파이프의 중심에 커브 선택 반려되면 엔터.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파이프 지름이 문제가 아니라 끝막음이 둥근형인데 여기서는 또 끝막음이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평평은 아까 그 명령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없음으로 할게요. 그러면 없는데 뭐 둥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엔터.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명령어나 이 명령어 안에 잠시만요. 이 명령어 안에 하나를 복사하고요. 요 명령어 안에 요 둥근형 끝막음 요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하면은 중심이 될 커브 선택 딱 클릭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끝막음 평평하게를 둥글게 바꾸거나 없음으로 하는 거나 여기로 들어가서 요거를 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끝내고요. 요거는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은 했죠. 여기서 했잖아요. 요 위에서 할 때 요거 했고요. 요거 한 가지 더 있죠. 요거 서피스 돌출. 여기서 서피스 돌출은 서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브로 돌출이 아니라 서피스로 돌출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요거 안에 또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뭐 안 씁니다. 나머지 안 쓰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서피스 돌출. 클릭하면 올라가죠. 솔리드 솔리드 아니오로 하면 뚜껑이 열리겠죠. 뭐 엔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솔리드 예로 하면 막히고 대신에 이거는 서피스 돌출이고 요거는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이에요. 이건 서피스 커브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건 한 번씩 설명할게요. 그리고 예, 일단은 설명하는 데까지는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뭘 하나 만들어서 해놓고요. 자, 해놨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걸 할 겁니다. 너무 공간이 너무 붙어 있고 작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일단 첫째 이게 합집합이거든요. 부울 합집합, 부울 차집합, 그리고 부울 교집합.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이건 안 해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알면 돼요. 뭐 이거 나중에 쓰시려면 써보시고. 자, 요거 부울 합집합 클릭했어요. 엔터. 둘이 붙습니다. 렌더링으로 렌더링이 아니지. 고스트로 보시면 또 공간이 여기 이렇게 서로 뭉쳐있던 공간이 날아가면서 거기 요렇게 얘랑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진. 그리고 이제 요건 차집합. 얘에서 차집합을 계산할 서피스는 폴리스 선택했으면 계속하라면 엔터. 이거는 엔터 한번 쳐줘야 돼요. 그리고 차집합 계산해서 폴리스 서피스 선택. 다 선택했어요. 엔터. 자, 그만큼이 나가죠. 요만큼이 차집합 된 거예요. 교집합도 뻔하죠. 뭐 요거와 요거에 서로 만나는 요게 남겠죠. 교집합. 두 번째 세트를 선택하라면 엔터키를 눌러라. 서비스는 폴리스 두 번째 세트를 선택하라. 엔터. 가운데만 남죠.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 정도는 뭐 아실이라 믿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솔리드 만들기. 요게 뭐냐면 요거는 조금 재밌는 툴인데 쉽게 해서 이겁니다. 요걸 하나 그렸어요. 요걸 하나 그릴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자, 이걸 폭파합니다. 폭파하시고 요거 네 점을 3D 스케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얘네 두 점을 두 면을 잡고 이렇게 1D 스케일로 그리고요. 그리고 얘네를 좀 안으로 모았어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그리고 얘네 둘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면 어떻습니까? 다 열린 서피스죠. 열린 서피스인데 이 열린 서피스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 안에를 공간을 막고 있죠. 쉽게 해서 이 안에 내부 공간이 뚫린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스트로 보시면 이 안에 밀폐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6개의 면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면으로 안에 밀폐된 공간, 어딘가 구멍이 뚫리지 않은 공간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전체를 다 잡고 이걸 솔리드 만들기를 누르시면 그 밀폐된 공간만 딱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옵니다. 닫힌 폴리스 오피스로 이렇게. 그게 바로 솔리드 만들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그런 거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거 이거는 닫힌 폴리스 쉘 처리인데 쉽게 해서 몇 미리만한 그 깊이의 자, 여기서 볼게요. 간단하게 한면 선택 엔터. 이 한 면에 뭐 몇 미리로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 자, 다시 명령. 두께는 1로 돼 있죠. 두께를 한 2로 했어요. 엔터하고 요번엔 이 면을 뚫어 버릴 거야. 근데 딱 뚫으면 엔터하면 이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이 면을 기준으로 두께가 이만큼인 들어가면서 이쪽 면에서 봤을 때 고스트 이쪽 면에 봤을 때도 이런 두께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겁니다. 이거는 요런 면은 쉬운데 좀 복잡해지면 요 쉘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복잡해지면. 그래서 별로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간단한 것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서 쓸 거 아닌 걸 빼고 나면은 이런 거 안 쓸 거니까 싹 빼고 다 빼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고 의미가 없어요. 안 할 거고
여기까지만 설명하는데 현재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만. 그리고 요거 그 합집합 요 란은 끝내는 걸로. 요 밑에 거는 안 써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그래도 많이 남았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게요.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잖아.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쉽고 하니까. 평면형 구멍 끝막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그렸어요. 도면으로 돌아가서. 자, 그리고 얘가 폭파가 됐습니다. 폭파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얘를 결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시면 프론트 뷰에서는 평평하잖아요. 구멍이 뚫렸음에도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보셔도 이렇게 평평하게 구멍이 뚫렸죠. 그리고 여기는 다 닫혀 있어요. 이럴 때 평면형 구멍 끝막음.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구부정한 면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 하면은 막아준다. 이게 평면형 끝막음이고요. 요거는 뭐냐? 서피스 추출입니다. 이게 이미 다 막혀 있는 폴리 서피스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잡고요. 현재 여기 속성창 여기 보시면 속성창 속성창에 들어와 보시면 닫힌 폴리 서피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닫힌 폴리 서피스에 뚜껑을 따버리는 거예요. 서피스 추출입니다. 근데 복사 아니오로 돼 있죠? 그러면 복사 아니오로 여기를 클릭했어요. 엔터. 그럼 얘는 그냥 따지는 거고 컨트롤 Z 하고 다시금 명령 내리고 복사 예로 하면 따지되 얘는 원래 있던 애는 그대로 있고 요거만 하나 더 생성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가 더 생성된다. 복사 아니오 예로 하면. 근데 복사 아니오로 하면은 그냥 뚜껑이 따져버리고 복사 예로 하면 따지지는 않고 하나가 더 생성돼서 나온다. 그 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동일 평면상의 두 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스플릿 했어요. 아이소 거고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폭발을 하고요. 스플릿 아이소 거고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합니다. 결합되죠. 근데 이건 다 평평한 면이 한 면인데 이게 두 면이야. 근데 평평해야 돼. 이게 막 이렇게 대꼬복고가 지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기 명령어에서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일 평면상의 두 면 병합이죠. 동일 평면상. 응? 동일 평면상. 그리고 또 보시면 우클릭하면 동일 평면상의 모든 면. 근데 현재는 이게 뭐 두 오른쪽 왼쪽이나 클릭해도 똑같죠. 이 모든 평면이래봐야 이 평면인데 이 두 면인데 뭐 그래봐야 두 면이잖아요. 많아봐요. 그러니까 우클릭 하나 이건 똑같습니다. 만약에 4개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또 하나 잘라가지고 4개면 이거 우클릭해서 해야 되지만 그냥 어차피 2개니까 어느 명령어나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고요. 요거 가장자리 결합 해체, 가장자리 결합 해체 이거 의미 없는데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냥 가장자리 여기잖아. 가장자리 결합 해체, 해체할 가장자리 선택 엔터. 그러면 이게 뭐죠? 열린 폴리 서피스가 됐죠. 원래 컨트롤 Z 그전에는 닫힌 서피스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명령어로 가장자리를 결합을 해체한다 이거죠. 보시면 여기를 하나 했어요. 두 군데 했어요. 두 군데 엔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린 폴리 서피스에 해체를 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엔터, 엔터, 엔터. 그래도 열린 서피스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가장자리가 열린 폴리 서피스 분해가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라면 근데 이런 명령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붙여야 되는데
자꾸 붙여도 시원찮을 바에 멀쩡한 걸 이렇게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하여튼 뜯어내버렸습니다. 가장자리 결합을 해제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폭파하고 다시 결합을 한다. 그런 수밖에 없네요. 닫힌 폴리 서피스로 나오네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자꾸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그런 거는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거 가변 반지름 필렛, 우리 요거 서피스 필렛 배 할 때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갖고 명령 내릴게요. 요거 명령 내렸어요. 그럼 난 여기 선택할 거야. 그리고 가장자리 연속 선택, 자동 연속 선택이 했잖아. 그런 다음에 세그먼트는 1이야. 그리고 여기는 핸들이 안 나오네. 핸들이 나올 건데 잠시만요. 필렛을 가장 선택 완료되면 안 돼.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요. 다음 반지름? 이거는 아니죠. 이제 현재 1로 되어 있으니 가장자리 연속 선택 눌러서 자동 선택 예. 그리고 접선 모두 간격 각도. 그래갖고 일단은 자동 연속 예를 했어. 그럼 또 여기도 선택 되겠죠? 엔터. 그러면서 저게 있겠죠? 핸들이 있겠죠? 핸들이. 어딘가 핸들이 있을 건데 없네. 요거는 일단 현재는 잠깐, 인제 핸들이 나오네요. 인제 딱 치니까 이제 핸들 추가가 나오네요.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치니까, 자, 다시. 요만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1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 쳤어요. 엔터 치니까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엔터를 치니까. 그러면은 나 여기는 클릭하고, 0.5 엔터. 이래도 되고요. 난 여기는 2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여기는 3 엔터. 근데 난 여기는 4 엔터. 그리고 다 됐으니까 나는 엔터 칠 거야.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가변 반지름 못따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자, 다시요. 가변 반지름 못따기 이것까지 하면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밑에 투영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투영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요거 마무리로 정리하고요. 가변 반지름 못따기. 못따기 거리. 못따기 거리를 일단 찍어야죠. 이게 표시는 얘로 돼 있으니까 냅두세요. 아니오라면 이게 표시가 안 돼요. 뭐 흰색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안 되는데 그냥 얘로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다음 못따기 거리를 미리 누르세요. 지금 누르면 그냥 1로 지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기 전에 다음 못따기 거리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서 2 엔터. 그러고 가서 이제 여기 딱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눌렀다. 그리고 엔터 눌렀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것처럼 가변 필렛처럼. 근데 나는 조정 안 하고 전부 다 2로 넣을 거야 하면 이대로 클릭. 엔터입니다.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나 우클릭.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짧게나마 아까 조금은 여기 이쪽에서 설명 못했던 것들 설명했고요. 요거 했고요. 그리고 또 요거까지 했습니다. 요런 것들은 빨리 넘어갈 건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혼자 하셔도 이해할 수 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게 이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했고요. 여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뭐 조금 이런 것들 서피스 일치나 뭐 서피스 병합 뭐 서피스 간격 띄우기 서피스 블렌드 이거는 명령어하고 옵션에도 없는 뭐 속사정이 있는 또 면들을 구성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깊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커브 투영 수업부터 이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